어느 날 나는 체중 감량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부담 없는 운동 루틴을 찾기로 결심했다. 지나치게 긴장된 운동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재미있고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아침 산책이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었다. 산책은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 게다가 경치 좋은 길을 걷다 보면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이어서 유튜브에서 요가 루틴을 찾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요가는 심신의 안정을 더해주고 체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강력한 힘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보자를 위한 동작들이 많아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아침 후에 간단한 요가를 하고 나면 기분이 가볍고 상쾌해졌다.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자전거는 체중을 몸 전체에 분산시켜 무릎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었다.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바람을 맞으며 쌓아두었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이러한 루틴을 몇 주 동안 지속하자 몸의 변화가 나타났다.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활기찼다.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결과를 믿게 되었다. 특별히 어려운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출근길의 복잡한 도로 사정, 쏟아지는 업무, 지친 일상 탓에 쌓여가는 피로 등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가 함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작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명상 기술 5가지를 활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상 기술의 첫 번째는 후 명상입니다. 복잡한 하루 중에서도 단 몇 분이라도 고요한 공간에 앉아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호흡의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더군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스로 흘러가는 대로 두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편이 사뭇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하나의 정해진 자세로 있는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내 몸을 관찰하며 긴장을 해소합니다. 그냥 흐릿하게 지나쳤던 몸의 작은 신호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등이나 어깨처럼 일상에서 많은 긴장이 쌓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몸에 무심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내 몸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상처나 아픔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조차도 이동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시도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발 아래의 감각, 주변의 자연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 향기까지 모든 것들이 새롭고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길이 이처럼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었다니. 그 이후로는 출근길 지하철을 걷는 그 미묘한 시간조차 명상의 순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해 명상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자애롭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반복할수록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짐하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명상 저널쓰기입니다.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들과 그날의 명상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몰랐던 내 마음의 변화를 몸소 느끼게 되었고 매일의 작고 큰 변화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기록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5가지 명상 기술들은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지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 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명상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에 분주한 마을인 푸른 계곡에서 건강과영양은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화제였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식단을 통해 자신들의 건강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다녔고 새로이 퍼져나가는 개념인 슈퍼푸드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허브와 식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유명한 현명한 원로 엘라라가 마을 사람들을 마을 광장으로 불렀다.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이 영양의 대명사들, 즉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엘라라는 겸손한 케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킹 오브 그린스라 불리는 이 잎채소는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시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명성이 자자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채소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블루베리를 소개했다. 작지만 맛과 영양소가 가득한 이 작은 과일은 비타민 C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랑스러운 베리를 아침 오트밀에 넣는 것을 상상하며 감탄했다. 태양이 저물며 마을에 황금빛이 들이오자 엘라라는 고대 곡물인 키노아, 아마란스, 파로 등을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에게 잊혀졌지만 조상들은 이 곡물을 귀히 여겼다. 그녀는 이 곡물들이 단백질, 섬유질, 필수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식사에 이 곡물을 포함할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반짝이며 엘라라는 에너지를 부스트하고 지구력을 높여주는 치아씨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다. 단 2스푼으로도 혈당 안정과 허기 진정을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처럼 미세한 씨앗들이 그들이 주장한 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아이디어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보카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엘라라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 칼륨이 가득한 크리미한 과일에 대해 설명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훌륭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듣는 사람들은 토스트에 바르거나 샐러드에 추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맛과 이점을 세이버해야 했다. 다크 초콜릿은 그녀의 목록을 마무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플라바노이드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고급 다크 초콜릿은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간식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다. 엘라라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별들이 밤하늘에 나타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보물이 손끝에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영감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 슈퍼푸드들이 이국적이거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쉽게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뀜에 따라 푸른 계곡은 생기 넘치는 건강과 활력으로 유명해졌다. 새로운 레시피가 퍼지고 정원이 풍성한 다양성으로 가득 찼으며 현대 지식과 고대 지혜의 조화로운 균형이 번영을 가져왔다. 영양의 대명사와 엘라라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울려 퍼져 마을이 건강과 자연의 풍요로움의 선물로 번영하도록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푸르른 도시 글루코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혈당 조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글루코스는 신비로운 슈퍼푸드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7가지 슈퍼푸드가 있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이 작은 열매들은 서닝도르의 숲에서 자라났으며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온몸의 혈당이 즉시 조절되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받곤 했다. 두 번째는 기리였다. 지혜로운 누군가가 기리를 이용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전해 듣고 이를 매일 아침 식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는 시금치이다. 강력한 녹색의 시금치는 글루코스 사람들의 일상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이었다.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했으며 무엇보다도 맛있고 다채롭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아몬드이다. 아몬드는 글루코스의 시장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간식이었다. 이 작은 견과류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후 혈당 급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한 역대급 슈퍼푸드는 통곡물빵이다. 글루코스의 빵집에서는 통곡물로 만든 건강한 빵이 주를 이루었다.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만들어져서 혈당 지수가 낮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했다. 여섯 번째는 강황이다. 글루코스의 전통 약초인 강황은 특유의 황금빛 가루 형태로 각종 요리에 자주 사용되었다. 컴파운드 중 하나인 커큐민 덕택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코코넛이었다. 코코넛 워터와 오일은 글루코스에서 흔하게 사용되었으며 강력한 전해질과 건강한 지방이 담백하고 맛있게 몸을 지탱해 주었다. 이렇게 글루코스 사람들은 이 일곱 가지 슈퍼푸드를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는 항상 이 슈퍼푸드들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덕분에 혈당 조절의 비밀을 깨달아 쉽게 이루어내곤 했다.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새로운 세대도 이 전통을 이어나가며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갔다.